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HLB생명과학의 조정후 전환 가액이 1740원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전환 가격은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5월달로 가면은 이제 전환 가격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15,34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24일 발행 당시에 15,340원 곱하기 여기에 70%를 하게 되면은 1,739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가 하락이 더 나와도 요 1,740원은 하한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피싱의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은 리피싱 가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70%가 그 한계였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지금 600억 원이거든요. 그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600억 원 투자한 12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물린 겁니다. 뭐 그 만기 이자율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려가지고 만기 이자율이 연으로 이제 2%거든요. 그래서 대략 토탈로 하면은 3년 기다리면 6%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상환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기 상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2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된 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차트를 잠깐 먼저 보고 오면은 HLB생명과학이 5월 달에 사채를 발행했잖아요. 600억 원. 그 당시의 가격은 여기입니다. 15,000원대에서 이쯤에서 이제 사채 발행을 했고 12투자 그 다음에 이제 627 사태로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가격은 7,000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리피싱 된 가격은 리피싱을 해도 1,74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손실 구간이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재밌는 거는 뭐 5회차 뭐 6회차 다 있었는데 8회차가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서 사채권자랑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한 뒤 사채를 도로 취득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당 전환가액 1,740원. 다시 말하면은 12투자자가 현재 물려있는 상태인데 HLB생명과학 회사에서 원리금을 그대로 다시 돌려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물렸는데 이걸 그대로 돌려줬다라는 뜻. 그래서 사채 취득 금액을 보면은 여기 510억 원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떴는데 또 하나는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600억 원. 처음에 투자했던, 여기 보면 2019년 5월 24일에 처음 12투자자가 투자했던 600억 원이 그대로 다 돌려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억 그리고 여기 100억 원. 합치면 600억 원이 되죠. 그래서 취득 사유에는 합의에 따라서 만기 전 사채를 취득을 했다라는 거고 전액 소가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과 지급이자, 그래서 이거 금액을 더해보면요 600억 원을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봐도 권면 총액의 90억 원이 되는데 여기 이자가 더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공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더 금액이 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취득한 사채 권면 총액은 여기 510억 원인데 이자가 더 붙어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억 원 플러스 알파로 원리금을 다 상환을 한 거죠. 그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사채면은 결국에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채를 그냥 갚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채를 갚은 거니까 뭐 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같이 묶어서 볼 건데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채로 있을 때는 만기이자를 2%를 받아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지만은 주식으로 전환할 생각이었다라면은 주식 가격이 중요하게 됩니다. 주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12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실현할 계획이었다면은 지금 요 상태에서는 물린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은 전환가액이 지금 1,740원에 달하는데 지금 실제로 주가는 7,000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환해봐야 손실 구간이거든요. 대략 한 30% 정도 손실이 나게 되는데 전환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가운데 회사에서 만기 전 취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너 평단가 1,740원에 내가 탈출하게 도와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12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주식으로 전환하고 싶었는데 물린 상태였으니까 완전 땡큐죠. 회사에서 그대로 물린 거 탈출하게 도와주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보면은 회사가 사채권자들이랑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하고 도와준 것처럼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 이게 물린 건데. 그런데 주가를 한 달 뒤로만 또 돌리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 임상 성공 발표와 함께 9월 30일이죠.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 달밖에 바뀌지 않았는데, 시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털린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미리 털고, 그리고 당시 HLB생명과 뉴스 기사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오버행 이슈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떴습니다. 그 말은 사채권자, 이 시비 투자자들의 물량 600억 원이잖아요. 그거를 여기 저가에서 다 털고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게 없다,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고 뉴스 기사, 그것도 또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또 더 상승하고 그런 결과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만약에 회사에서 한 달 뒤에 임상 성공이라고 발표를 할 거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물론 이제 발표한다고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일단은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알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시비 투자자의 물량을 턴 거죠. 저가에서 털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죠. 시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거 차익이 2만원대만 팔 수가 있었어도 그 2배의 차익을 낼 수 있는데, 고작 한 1, 2%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고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한 달 뒤에 그 털리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제 회사가 아직 이때까지는 뭐 코빙턴이나 얘기를 하느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발표할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발표를 한다고 해도 이게 급등할지 몰랐다, 그럴 경우에는 시비 투자자 입장에서 물린 거니까 회사에서 도와줬다라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만, 현재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비 투자자가 물린 상태로 HLB생명과학이 사채를 취득을 하면서 이제 원리금을 돌려준 셈. 그러니까 투자를 여기 위에서 했는데 미안하잖아요. 주가가 투자한 지 뭐 몇 달 됐다고 순식간에 그냥 고꾸라지고 여기 7,000원대에서 놀고 있으니까, 시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600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이게 주가가 지금 말이 아니니까 굉장히 화가 났었을 겁니다. 물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HLB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 한 달 뒤에 저렇게 주가가 급등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미안하다, 그래서 원리금을 그냥 그대로 돌려준, 좀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미안하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 정반대가 되죠. 시비 투자자랑 HLB생명과학이랑 같은 편이냐, 아니면은 털고 올리기 위한 거였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요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이거는 8회차만 떴다는 거죠. 앞에 전환가액 조정 5회차도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전환 조정이 됐다는 거는 아직 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신기하게도 8회차만 전액 다시 사갔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뭐 10월 11일 전환가액 조정 7회차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금액이 뭐 100억 원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제 큰데, 유독 신기하게 8회차만 600억 원이 되는 것만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저 8회차에는 조기상간 청구권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을 보면은 2010년 9월 30일입니다. 1차가 아직 오지도 않았죠. 지금 8월 달인데, 그래서 이제 탈출이 목적이었다면은 저기 공시에서 볼 수 있는 계약들 외에도 그냥 회사랑 합의를 해서 탈출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물릴 경우에는 3년간 기다려서 만기 이자율을 받고 나갈 거라던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기상환 청구 기간, 여기 1차 9월 30일까지 기다려가지고 조기상환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회사랑 합의를 해가지고 사채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조기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풋옵션이라고 하면은 익숙하죠. 그래서 풋옵션이다. 풋은 이제 판다는 뜻이죠.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인은 시비 투자자죠.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0년 11월 29일 및 그 다음부터는 이제 3개월마다, 리피싱도 3개월마다인데 여기 풋옵션도 3개월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3개월 뒤면은 2월 28일, 3개월 뒤면 5월 29일. 그래서 3개월마다 조기 상환을, 풋옵션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풋옵션 할 때는 분기 단위 연봉리 2%를 가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오른쪽에 상한 수익률을 보면은 여기 3%, 3%, 4%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개월이니까 1년하고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거를 보면은 여기 18개월입니다. 그러면은 2%를
분기 단위로 연봉리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은 플러스 1% 하면은 3%가 나오죠. 왜냐면 이거 1년치가 2%, 이게 6개월치가 1%니까 18개월이라고 한다면은 대략 3%, 그리고 이제 분기 단위 연봉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면은 조기상환 수익률 103%가 나오죠. 요 뒤에는 연봉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풋옵션 하겠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한 지급일이고요. 청구 기간이 60일 전이라고 했잖아요. 11월 29일이니까 2달 전이 9월 30일이 이제 포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일은 한 달 전이죠. 10월 30일. 그래서 이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내가 이거 조기상한 풋옵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 지급이 되는 거죠. 이 수익률로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